아이폰 유저라면 대부분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설정 방법 발견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설정부터 iOS 18의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할 꿀팁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 하면 손해보는 필수 초기 설정법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기본적인 기능은 일반과 프로라인의 차이가 없지만 프로라인에만 몇 가지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프로 모델로 설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폰에서 제일 처음에 해주면 좋은 설정이 배터리 설정이에요. 간단한 설정만으로 배터리를 확실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기능은 배터리 충전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빠르게 충전하고 싶으면 비활성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 최대치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되지 않고 설정한 최대치까지만 충전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더 아낄 수 있는데요. 이번 iOS 18 업데이트로 80% 이상부터 5% 단위로 세세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추가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백그라운드에서 새로 고침하는 앱이 많다면 안 쓰는 동안에도 앱이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즉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이 기능을 꺼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아이클라우드 설정입니다. 아이클라우드는 가상 저장 공간으로 기기의 사진이 자동으로 복사돼요. 하지만 용량이 5GB밖에 되지 않아서 용량 부족 알림이 계속 뜨니까요. 아이클라우드를 구독하신 게 아니라면 사진 동기화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 설정에서도 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아이폰의 파일 공유 기능인 에어드랍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이름을 바꿔두면 에어드랍을 쓸 때 기기 찾기가 편하고요. 밖에서 아무한테나 에어드랍 알림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설정을 꺼두고 필요할 때만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키보드 설정인데요. 아이폰 기본 설정은 쿼티로 되어 있는데 천지인 키보드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추가로 타이핑을 할 때 진동이 오도록 햅틱 설정도 가능해요. 이번 iOS 18에 추가된 유용한 키보드 기능도 알려드릴게요. 이중 언어 키보드 기능으로 하나의 키보드로 2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폰에서 한글을 치다가 영어를 치고 싶으면 영문자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럴 때 이중 언어 키보드 설정만 해두면 한글 자판 상태에서도 영어를 치는 거라 판단될 때 알아서 영어로 변환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이라 사용할수록 오류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알림 설정입니다. 자주 뜨는 알림들을 알림 요약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몰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알림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눈에 가장 영향을 주는 디스플레이 설정도 알려드릴게요. 다크 모드로 설정하면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LED를 사용하는 아이폰은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수명까지 아낄 수 있는데요. 또 밤이 되면 자동으로 다크 모드로 변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바로 아래 트루톤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데요. 아이폰 특유의 노란기가 싫으신 분들은 비활성화 해주시면 돼요. 나이트 시프트 기능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에요. 밤에 사용할 때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라인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일부 정보를 표시하는 AOD 사용이 가능해요. AOD는 하루에 배터리 10% 정도를 소모하는데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AOD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상시 표기는 켜두고 배경화면 보기를 꺼두면 검은 화면에 시간과 알림, 위젯만 보여 배터리 소모가 적어요. 다음은 충전 중에 아이폰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 기능이에요. 스탠바이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각각의 위젯을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시계 모양을 바꾸거나 날씨나 미리 알림 등의 다른 위젯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위젯을 꼭 눌러주면 추가 삭제는 물론이고요. 순서 편집도 가능해요. 다만 일반 라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꺼지고 AOD를 지원하는 프로 라인은 상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홈화면 검색 버튼으로 여러 가지 검색이 가능한데요. 유용하긴 하지만 굳이 이 버튼이 필요 없다면 설정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홈화면의 위젯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위젯을 여러 개 만들 때에는 겹쳐서 사용하면 홈화면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iOS 18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5가지로 취향껏 꾸밀 수 있습니다. 먼저 앱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앱이 빈 공간 없이 차례대로 정렬됐었지만 여백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 사이즈 크기도 변경할 수 있는데 크게 설정할 경우 앱 이름이 사라지고 더 큰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다크 모드를 선택해 아이콘 배경색을 어두워지게도 할 수 있는데요. 다크 모드를 적용하면 깔끔해 보이기는 하는데 앱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원하는 색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위젯으로 바꾸는 것도 간단해요. 이전보다 과정이 줄어들어 앱을 꾹 누른 후 바로 위젯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잠금화면 커스텀 방법입니다. iOS 18부터는 잠금화면의 시계를 무지개색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잠금화면 바로가기 앱을 자주 쓰는 앱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플래시와 카메라만 사용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일반 앱에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제어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iOS 18로 업데이트되면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는 은근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음악 인식이랑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저전력 모드도 추가했습니다. 이보다 더 다양한 항목들을 제어센터에서 추가할 수 있고 항목 크기나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카테고리별로 모아 볼 수 있어 활용도를 높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페이지 추가도 가능해 내가 원하는 설정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타이머에서는 시간 설정이 바로 가능하고 카메라에서는 셀피,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카메라 설정이에요. 만약 윈도우로 파일을 자주 이동하신다면 높은 호환성으로 설정해야 파일이 깨지지 않거나 읽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카메라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모드나 노출 정도 같은 설정이 유지되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인물 사진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인물 사진에서 사람이나 동물을 감지한 경우 F 모양의 탭에서 인물 사진 효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 없이 촬영했더라도 이후 앨범에서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카메라 설정하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켜두면 카메라에서 복사나 번역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아이폰 16부터 일반 라인에도 가능해진 동작 버튼이에요. 처음에는 음소거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만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등 같은 다른 기능으로 커스텀할 수 있고요. 특히 단축어에서는 다른 앱을 지정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 전 모델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생겼는데요. 버튼 하나로 카메라 앱을 켜고 카메라 기능을 조절하고 촬영까지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자주 찍으신다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손쉬운 사용은 뒷면을 터치해서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터치 횟수를 먼저 정해주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중 탭은 안 건드려도 인식할 때가 있어서 저는 3중 탭에 카메라를 설정해뒀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다음은 연락처 포스터입니다. 연락처를 사진이나 미모티콘 등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요. 사진은 자르거나 필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글자에서는 폰트나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를 네임드랍 기능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명함이나 번호 교환 같은 번거로운 과정은 필요 없이 아이폰끼리 서로 가까이 되기만 하면 연락처가 바로 전달돼요. 교환 후에는 내 기기에서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수신이나 발신 시에는 이 포스터가 바로 뜨는 거예요. 다만 가까이 간다고 무조건 공유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할지 내 번호도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설정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폰에는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활동을 분석한 내역을 앱 개발자에게 공유해주는 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안상 앱 추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추적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꺼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치 서비스도 꺼두면 앱에서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요. 보안도 지키면서 배터리도 아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혹시 아이폰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실한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시다면 추가로 추천드리는 기능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파리를 사용할 때 IP 접속 내용 등 웹 활동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기능으로 아이클라우드에서 비공개 릴레이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을 가리는 기능으로 임의로 생성된 이메일을 나의 이메일 주소가 대체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스팸이나 도용의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iOS 18부터 내 휴대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앱을 잠글 수 있습니다. 잠금 설정만 해주면 인증 없이 앱을 열어볼 수 없게 되는데요. 아예 앱 자체를 숨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숨긴 앱들은 별도의 폴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앱 목록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져요. 앱 라이브러리에서 가려진 폴더로 들어간 후 인증을 해야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암호 앱으로 다양한 암호나 인증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유용한 건 와이파이 비밀번호입니다. 갤럭시처럼 QR코드 형식으로 쉽게 공유해줄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잠금 설정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암호 입력을 10번 실패할 시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데이터 지우기 기능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꺼두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리고 잠겨있는 동안 실행하지 않는 기능들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4자리로 바꿀 수 있어요. 다음은 긴급구조 요청이에요.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두면 잠금 화면에서도 급한 정보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꿀팁 5가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와이파이가 약한 곳에서 자동 연결을 막기 위해 제어센터에서 와이파이 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꺼지는 거고요.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비활성화해야 완전히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무료로 지울 수 있는데요. iOS 18부터 사파리에서 화면 내에 방해되는 요소를 직접 없앨 수 있어요. 광고는 물론이고 텍스트를 읽을 때 방해되는 이미지나 제목도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운 후에는 빈 공간이 자동으로 채워지고요. 가려진 항목을 다시 보고 싶다면 이전 상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쓰다 보면 앱 평가 알림 창이 떠서 거슬린 적 있으시죠? 이럴 때는 설정에서 앱스토어를 눌러주시고요. 앱 내 평가 및 리뷰 기능을 비활성화해주시면 알림이 뜨지 않으니까요.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폰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방법 두 가지도 있어요. 먼저 눈으로 컨트롤하는 눈 추적 기능입니다. 시선을 따라 포인터가 움직이고 가만히 응시하면 클릭이 돼요. 시선을 따라가는 속도나 몇 초를 보면 클릭되는지도 설정 가능해서 요리를 할 때처럼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 목소리로 음성 단축어를 설정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쇼츠 영상을 넘기거나 스크린샷도 쉽게 가능합니다. 다음, 잠깐! 아이폰 16,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먼저 테스트해볼 결함사항은 외관, 디스플레이, 기능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째로 외관입니다. 외관은 확인 도중에 손톱 자국이 생기면 고객 과실로 처리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만약에 대비해 언박싱부터 촬영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제품을 전체적으로 돌리면서 찍힘과 스크래치, 도장이 까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버튼부의 변색은 내 손의 지문이나 유분에 의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액정 클리너 같은 부드러운 재질의 천으로 닦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측면 버튼과 유심 트레이를 흔들어서 이격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평한 바닥에 디스플레이를 아래쪽으로 놓고 각 모서리를 눌러보면서 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이상이 없다면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6은 카툭티가 심하진 않지만 카메라 섬이 높은 편이에요. 카메라 섬과 렌즈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카메라 속에 이물질이 없는지 다양한 각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유독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아직도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디스플레이 불량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50만 원이 넘는 수리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어요. 먼저 불량 화소는 원색의 색상에서 점처럼 찍혀있는 픽셀을 찾아내면 됩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9가지 색상의 원색 이미지를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번개 현상은 검은색 화면이 회색으로 보이거나 깜빡거리는 현상을 확인하시면 돼요. 벚꽃 현상은 화면 밝기를 최대로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밝기를 내리면서 핑크색 색상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녹조 현상은 야간 모드에서 밝기를 최대로 올린 후 녹색빛이 띄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줌 액정은 빠른 설정창에서 트루톤을 꺼도 노랗게 보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메모장에서 가장자리에도 잘 써지는지 터치 불량까지 테스트해 보시면 디스플레이 검사는 끝입니다. 마지막은 기능 테스트인데요. 아이폰 16은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새롭게 생기면서 무려 5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 스크롤을 하며 확대 및 축소가 잘 되는지, 다양한 사진 모드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으로는 동작 버튼을 길게 눌러 음소거 기능의 온오프가 정상 작동하는지, 설정에서 손전등이나 카메라로 바꿔 한 번 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른 버튼들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유무선 충전 테스트입니다. 만약 무선 충전기가 없다면 지하철 편의시설인 무료 무선 충전기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최대치가 100%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와 마이크 성능은 음성 메모 앱에서 간단하게 점검하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마스크를 써도 해제되는지, 휴대폰을 가로로 들어도 정상 작동되는지 테스트해 주시면 됩니다. iOS가 업데이트되면서 플래시 성능도 좋아졌는데요. 위아래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천천히 움직여보며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은 카메라 성능 테스트예요. 카메라 배율을 확대해보며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전면 카메라 전환이 잘 되는지, 어두운 장소에서도 초점이 잘 잡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초점 거리를 가깝게 해서 접사 기능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때 플리커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카메라 설정을 240에서 120프레임으로 바꿔주면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스트가 어렵고 시간이 없다면 버튼 하나로 쉽게 검사 가능한 어플도 있는데요. 간단하지만 정밀한 점검이 가능한 폰닥터 플러스 앱도 함께 추천드려요.
혹시 결함을 발견하셨다면 시간이 생명이에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제품 수령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의 경우에는 KT는 14일, SKT는 30일 이내에 가능하고요. LG는 애플에 직접 문의하셔야 돼요. 외관상 결함으로 판명받기만 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교환 방식은 판매처마다 상이하나 모두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불량 판정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 아정당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833-3504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사진작가가 쓰는 카메라 설정법과 16 시리즈에 새롭게 생긴 기능 1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켜야 하는 설정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설정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켜야 하는 카메라 설정인데요. 첫 번째로 고퀄리티 촬영을 위해 애플 프로로우를 켜주시면 됩니다. 프로로우의 파일은 JPEG 파일보다 많은 색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보정 단계에서 더욱 선명하고 명암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파일 용량이 JPEG보다 커서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량 높이기 버튼으로 고속 연사 촬영 설정인데요. 음량 높이기 버튼을 눌러 편리하게 연사 촬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요. 카메라를 가로로 돌렸을 때 촬영 버튼을 위아래로 밀어 영상과 연사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물을 찍을 때 접사 촬영 제어기를 켜시면 편리해요. 촬영 화면에서 아이콘의 활성화에 접사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피사체와 가까워질 때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줘요. 마지막으로 인물 사진을 찍는 게 어려운 분은 켜시면 좋은 설정입니다. 격자와 수중기를 켜면 화면 촬영에 도움을 주는 선이 생기는데요. 화면 속 배경과 인물의 비율이 직관적으로 보여 촬영이 쉬워져요. 그리고 수중기 기능을 켜면 수평계가 생겨 평행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는 정확하게 평행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죠. 이번에는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한 기능 4가지 알려드릴게요. 포맷 설정에서 고효율 사진과 높은 호환성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효율성을 선택하면 용량이 적은 HEIF 파일로 저장되는데요. 다만 PC와 호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높은 호환성을 선택하면 JPEG 파일로 저장돼요. 그래서 HEIF 파일보다 용량이 크지만 퀄리티도 좋고 PC와 호환이 잘 됩니다.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저장 공간이 항상 모자란다면 고효율 사진을 추천해드리고요. 저장 공간이 충분하시다면 높은 호환성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설정은 촬영에 영향을 주는 설정이 아니라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프레임 영역박 보기를 활성화하면 촬영 화면보다 넓은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 설정을 켜면 저장된 사진이 좌우로 반전됩니다. 셀카 촬영 시 좌우 반전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 설정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 설정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설정 유지입니다. 심도 제어, 야간 모드, 액션 모드, 라이브 포토 등 자신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설정하고 잘 바꾸지 않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사진 설정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2가지 설정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이트 밸런스 잠금을 활성화하면 영상 녹화하는 동안 화면 속의 색감이 변하지 않아요. 촬영 중 조명이나 자연광 변화에도 색감이 유지되어 자연스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프로레스 설정을 켜면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호환도 잘 되고 화질 손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보정을 거치면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설정입니다. 16 시리즈에서는 애플 프로레스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전작 대비 프레임이 2배 증가돼 4K 12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이 높아지면서 더 부드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저장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USB-C 포트로 외장 스토리지 장착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영상보다 많은 색 정보를 담기 때문에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은 해당 설정도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까지는 바로 설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이제 유용한 카메라 꿀팁과 16 시리즈의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카메라 컨트롤이에요. 16 시리즈에 전 모델 적용되어 버튼 하나로 모든 카메라 조작이 가능합니다. 짧게 눌러 초점을 조절하고 세게 눌러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길게 누르면 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좌우로 스와이프해 노출, 피사계 심도나 줌을 조절할 수 있어 유용해요. 다음은 사진 보정 기능인 사진 스타일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이전에는 슬라이더로 톤과 색온도를 조절했는데요. 새로 출시한 16 시리즈부터 제어 패드를 사용해 더욱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정 색상의 강도만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해졌어요. 자신의 피부톤이나 입은 옷, 그리고 날씨에 맞게 사진을 보정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로 찍지 않아도 갤러리에서 인물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콘을 눌러 인물 사진으로 바꾸면 바로 뒷배경이 흐릿해져요. 편집에서 조리개 설정을 직접 제어하여 뒷배경을 얼마나 날릴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도 맞출 수 있어서 잘못 찍은 사진도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촬영 목적이 아니라도 유용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카메라로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는 라이브 텍스트 기능입니다. 카메라 프레임에 나타나는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고 곧바로 문자를 복사할 수도 있어요. iOS 18의 신기능과 당장 변경해야 하는 설정까지 총 22가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의 키보드로 2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언어 키보드 기능입니다. 아이폰에서 한글을 치다가 영어를 치고 싶으면 영문자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럴 때 이중 언어 설정만 해두면 간단해집니다. 한글 자판 상태에서도 영어를 치는 거라 판단되면 알아서 영어로 변환을 해줘요. 처음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오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광고도 무료로 없앨 수 있어요. 사파리를 사용할 때 화면 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외에도 텍스트를 읽을 때 방해되는 이미지나 제목까지 없앨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해요. 없어진 후 빈자리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려진 항목을 다시 볼 수 있게 이전 상태로 돌릴 수도 있어요. 다음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충전 최적화 설정인데요. 기존에는 충전 최대치를 80%로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80%부터 5%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100% 충전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경우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만큼 이 설정은 당장 적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방법 2가지도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눈으로 컨트롤하는 눈 추적 기능입니다. 시선에 따라 포인터가 움직이고 가만히 응시하면 클릭이 돼요. 시선을 따라가는 속도나 몇 초를 보면 클릭이 되는지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할 때처럼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목소리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 목소리로 음성 단축어를 설정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쇼츠 영상을 넘기거나 스크린샷도 쉽게 가능합니다. 다음 캡처 보안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앱을 잠글 수 있어요. 잠금 설정 후에는 인증해야 앱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앱 자체를 숨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숨긴 앱들은 별도의 숨긴 폴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앱 목록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홈화면을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5가지가 추가되었어요. 먼저 앱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앱이 빈 공간 없이 차례대로 정렬됐었지만 이제는 여백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 크기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설정할 경우 앱 이름이 사라지고 더 큰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다크모드를 선택해 아이콘 배경색을 어두워지게 할 수 있어요. 다크모드를 적용하면 깔끔해 보이지만 앱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외에 아예 내가 원하는 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추가로 앱을 위젯으로 바꾸는 것도 간단해졌습니다. 이전보다 과정이 줄어들어 앱을 꾹 누른 후 바로 위젯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홈화면뿐만 아니라 제어센터도 커스텀 가능한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더 다양한 항목들을 제어센터에 추가할 수 있고 항목 크기나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카테고리별로 모아볼 수 있고요. 페이지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설정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금 화면의 바로가기 앱도 변경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플래시와 카메라만 사용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내가 진짜 자주 쓰는 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앱 활용도도 높아졌는데요. 먼저 최대 2주까지 예약 메시지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텍스트에 새로운 효과도 추가돼 재밌는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메모 앱에도 새로운 기능이 2가지 추가되었는데요. 메모 앱 내에서 바로 음성 녹음부터 저장, 재생까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수식을 작성한 뒤 풀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은 꼭 메모 앱이 아니더라도 키패드만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소소한 기능 3가지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손전등 기능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화면 내에서 위아래로 스와이프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좌우로 스와이프해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음 기능도 2가지가 추가되었어요. 잠금 화면의 시계도 무지개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충전 습관과 배터리 설정을 쓰면 절대 배터리를 오래 쓰지 못하는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설정법 딱 한 번만 설정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설정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조일과 처음 사용일, 그리고 사이클 수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수치는 배터리를 잘 아껴 쓰고 있는지 가늠을 할 수 있고 배터리 교체 시기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필수로 꺼야 하는 설정과 켜야 하는 설정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분석 및 향상 설정은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니 끄는 게 좋습니다. 해당 설정은 켰을 때 애플의 정보 공유 요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인데요. 꺼도 실제 아이폰 사용에 영향이 없어요. 위치 서비스에서는 앱별로 설정을 꺼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데요. 앱스토어나 은행 앱처럼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 앱만 위치 접근 허용을 안 함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 세로 고침 설정은 꺼주세요. 켜져 있으면 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배터리 소모가 커요. 꺼두어도 앱 실행이나 알림 소신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켜두면 배터리를 아끼는 설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일부 시각적인 효과가 감소하고 성능이 제한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작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배터리 소모량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설정을 켜면 배터리 80%까지 충전해두고요. 남은 20%는 사용자 패턴에 맞춰서 충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죠. 추가로 아이폰 15, 16 시리즈를 사용한다면 80% 한도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충전량이 80%를 넘기지 않아 배터리 노후화를 막아줍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설정 중 꺼야 하는 설정, 켜야 하는 설정 순으로 설명드릴게요. 실시간 현황은 자주 사용하는 앱이 아니라면 꺼두시는 게 좋아요. 켜져 있는 앱은 실시간으로 활동을 추적해서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모두 끄고 싶다면 일괄적으로도 끌 수 있습니다. AOD는 하루에 배터리 10%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꺼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AOD를 활성화하게 되면 잠금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조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화면을 유지하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서도 배터리가 계속 소모돼요. 날씨나 위치 기반을 사용하는 위젯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중에 켰을 때 배터리에 좋은 설정도 있어요. 자동 밝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기 때문에 항상 켜두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화면 밝기는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꺼져 있으면 배터리와 장기적인 디스플레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크 모드를 활성화하며 화면 구성이 어두워져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나니 켜두시는 게 좋은데요. 활성화되어 있으면 밝은 색의 텍스트, 아이콘, 배경들이 어두운 색상으로 바뀝니다. 아이폰은 O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수명도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다크모드가 켜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시간 지정을 활성화하면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추가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활성화하여 흰색 색상의 강도만 낮출 수도 있습니다. 줄어든 밝기만큼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사용자에 따라 선택해서 적용해야 하는 설정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사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만 해주시면 돼요. 진동을 끄는 설정인데요. 아이폰의 모든 알림과 앱의 진동을 꺼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요. 배터리 상황에 따라 설정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줄이기입니다. 아이폰의 전환 효과나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감소시켜 배터리 아낄 수 있는데요. 다만 아이폰만의 부드러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일 때만 끄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별도의 설정 없이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USB-C 타입 액세서리는 사용이 끝나는 즉시 연결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아이폰과 연결하는 순간부터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적지 않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끝나면 꼭 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애플이 안내하는 아이폰의 최적 온도 범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온이나 저온 환경에 노출되면 배터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고사양 게임을 해서 발열이 자주 있다면 쿨링팬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20%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 소모가 빨라지는데요. 배터리 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카메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인스타가 켜집니다. 새롭게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돼요. 게다가 짧게 2번 누르면 확대 및 축소 등을 스와이프해서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촬영 앱이 실행되도록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지원하는 앱이 한정적입니다. 반면 동작 버튼은 카메라 컨트롤에 비해 활용도가 높아요. 버튼 하나로 다양한 앱 실행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등록하거나 화면 방향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작 버튼은 기본적인 무음 모드, 집중 모드, 카메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축어를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단축어 만드는 방법은 복잡하니까요. 저희가 준비한 QR코드를 찍어서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그 이후 동작 버튼 설정에서 단축어를 지정한 후 목록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유용한 단축어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장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이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한 후에 단축어를 추가하고요. 동작 버튼 설정으로 들어가서 해당 단축어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후 동작 버튼을 실행하면 지정된 목적지 선택 후 바로 안내됩니다. 만약 목적지 이동이 잦다면 최근 목적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죠. 이전에 갔던 목록이 다 뜨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경우 간편하게 다음 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생 및 일시정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QR을 스캔 후 앞서 말한 등록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여러 동작을 하나의 단축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QR을 스캔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카테고리로 나타납니다. 항목 중에 선택해야 돼서 즉시 실행되지는 않아요. 스캔을 자주 하시는 분은 문서 스캔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로 스캔해서 저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문서를 보내야 할 때 아주 유용해요. 다음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번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작 버튼만 눌러주면 해당 화면의 언어를 번역해 주는데요. 영어 신문이나 유튜브 댓글 등 모두 번역 가능하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열지 않고도 화면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원하는 사이트를 검색한 후 검색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줄여줘서 빠르게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게다가 이미지 검색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사진 촬영을 선택하고 촬영만 하면 바로 구글로 검색되고요. 이미지에 있는 문구 복사나 번역도 가능합니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동일하게 적용되니까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드린 단축어는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밖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액션스 앱만 다운받으면 최대 6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들고 동작 버튼을 누르는지에 따라 기능이 달라져요. 다만 설정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QR코드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해당 단축어를 원하는 동작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QR코드 등록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텐데요. 저희가 미리 6개의 방향을 설정해 두었으니까요. 동작하는 앱만 변경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앱을 눌러 원하는 앱을 선택하시면 돼요. 앱이 아닌 앞에서 설명드린 단축어로 지정하고 싶다면 동작 검색에 단축어 실행을 검색한 뒤 원하는 단축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 번에 더 많은 단축어를 설정하고 싶을 때에는 모든 단축어를 하나의 폴더로 모아놓고요. 동작 버튼을 해당 폴더로 적용하면 됩니다. 버튼을 꾹 누르면 여러 가지 단축어 중에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즉각성이 떨어진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축어는 동작 버튼이 없는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정의 뒷면 탭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2중 탭과 3중 탭으로 나뉘는데 서로 장단점이 다르니까요.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사용할 단축어로 설정만 하면 끝입니다. 가볍게 뒷면을 탭한다면 동작 버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동작 버튼과 함께 사용도 가능하니까요. 꼭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실사용 후기나 배터리 테스트 등 아이폰 16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업로드 중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 원, 알뜰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최대 현금 보장 제도로 타사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